안녕하세요. 다둥이맘 노동법의 임세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를 채용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요. 이 직원이 갑자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장님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프리랜서라고 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직원이 퇴사를 한 이후에 프리랜서가 아니다, 근로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프리랜서라고 해서 사업소득세만 납부를 하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퇴사 후에 근로자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직원과 계약을 해지했는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이런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에 많은 사업주분들이 당황을 하십니다. 특히 이 중에서 금액이 큰 퇴직금이라던가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요청을 하면 큰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이러한 이슈가 노동청에 제기가 됐을 때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사업주분들이 그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처럼 대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함께 프리랜서 직원을 채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일, 해고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 내용에 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근로자성에 대해서 판례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실질에 있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이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약 10가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지, 네 번째,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다섯 번째, 근로 제공 관계에서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 그 정도가 있는지, 여섯 번째,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일곱 번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덟 번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아홉 번째,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제시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나 근로소득세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지,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에 대한 요건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만 해당한다고 하여서 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 10가지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근로자성에 더 가깝다라고 보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 채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판례 판단 기준 매우 복잡하시죠? 실제로 프리랜서를 채용할 경우에 계속적으로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 직원을 채용하실 때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내용을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프리랜서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이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된 업무에 한해서 프리랜서를 채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에게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 주셔야 되고요. 사용자는 프리랜서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과 장소를 프리랜서가 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업무에 필요한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이런 거는 프리랜서 분들이 직접
준비하시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윤 손실의 위험을 프리랜서도 부담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보수에 관해서 고정급을 넣지 말아주시고요. 보수 산정 시에 매출액과 꼭 연동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주셔야 되고요. 프리랜서에게는 겸직금지 등의 조항을 두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프리랜서를 채용하려고 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